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며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무더위는 주말인 내일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북 부안 지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지각이지만 역사적으로 지진 발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전국 단위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은 단층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잇따라 동참을 결의하면서 다음 주 대규모 휴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환자단체는 집단 휴진 소식에 절망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대해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상품 추천을 막는다면 로켓 배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가운데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불볕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의 위성 영상입니다. 한반도 북쪽과 남쪽으로는 구름이 지나가지만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 고기압권 속에서 낮 동안에 강한 햇볕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데워진 공기가 계속적으로 고기압권 내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쪽에 고온 다습한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으면서 기온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영남은 나흘, 전남, 경기 일부 지역에선 사흘 내내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매일 높아져 어제 경남 의령 36.9도, 광주와 정선 36.2도, 구미 36.1도, 서울도 32.8도 등 올여름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날씨 너무 덥고 진짜 땀나고 너무 더워가지고 우산 챙겨올까 하다가 안 챙겨와가지고 좀 더워가지고 좀 힘들어요.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중의 오염물질은 햇빛과 반응해 오존을 만드는데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져 서울과 경기,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이른 열대야가 등장한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한낮에도 강릉 29.7도, 속초 26.8도 등 그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아졌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한반도에 위치하면서 바람이 다소 약해지며 산맥을 넘는 승온 효과가 약해졌고 낮 사이에는 해상으로부터 바람까지 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걸쳐 어제보다 따뜻한 남서풍의 강도가 다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 구미 35도, 대구와 대전 34도, 광주 33도, 강릉도 32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 곡선을 탔던 이른 불볕더위는 주말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20일부터 집계한 온열 질환자 수는 전남 10명, 광주 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신안 3명과 목포, 여수 각각 2명 등으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축산과 수산업 분야 폭염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혹서기 복지위기 가구 2만 명가량을 찾아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복지 시도국장회의를 통해 어르신과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피해가 없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루 단위로 유무선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전국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별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선 무더위 쉼터, 냉방용품 등 복지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전북 부안 일대는 오래전에 형성된 지질대 세 곳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비교적 안정된 곳으로 알려졌지만 역사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부안 지진의 진앙 반경 50km 안에서 관측된 규모 2.0 이상 지진은 모두 40여 건. 하지만 그 이전 기록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서 사람이 느낄 정도의 더 큰 지진이 많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도 7의 지진으로 멀리 떨어진 해남의 종이 울렸다는 기록, 집이 크게 흔들렸다는 기록, 이번 지진이 일어난 부안과 지진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함열단층의 함열이라는 지명도 언급됩니다. 한반도 전체 지질도입니다. 지진이 난 부안 인근으로 좁혀보면 홍성 임진강대, 경기 육괴, 옥천대가 만나고 있습니다. 모두 2억 년 이상 된 오래된 땅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 인근으로 약 80km 길이의 함열 단층이 지나고 있는데 이 단층은 1억 년 전쯤인 백악기에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이 단층이 활성 단층인지 이번 지진과 연관성이 있는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 지역에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 기존에 조사된 바 있어서 그 단층에 조금 더 주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또 다른 단층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10년간 규모 2.0이 안 되는 미소 지진을 분석했더니 지질 경계에서 선을 형성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처럼 깊이 5에서 10km 사이에서 발생하는 얕은 지진은 뚜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질 경계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붙어버린 거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는 경계지만 사실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이 거기 꼭 있어야 하는 법은 없거든요. 어쩌면 지질 경계에 단층이 발달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거기가 찢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앙을 중심으로 지진계를 추가 설치해 여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역대 가장 강했던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기상청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 속의 숨은 단층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지진이 발생했던 전북 지역은 아직 단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국 단위의 숨은 단층 조사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서울 북서쪽으로 붉은색의 영역이 분포합니다. 최근 기상청에서 관측한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 분포도인데 오른쪽에 추가령 단층을 비롯한 큰 단층대와는 별개의 지역에서 관측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단층대가 존재하는 걸 암시합니다. 미소 지진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없지만 지하 속 단층 연구에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6년 숨은 단층에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전문가와 함께 지하 속 단층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이어 영남 지역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 뒤 강원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12일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 등 그 밖의 지역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강원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충청 전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기상청은 아직 조사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지진이 발생한 부안 등 전북 지역에 여진 관측망 등의 추가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권이 완료가 되면 3단계 이후부터는 충청, 전라, 지금 제주권이 이제 한꺼번에 저희가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대상 영역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저희가 여진 관측망을 구축해서 이에 대한 조사도 계속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전문가와 함께 지역을 설정해 숨은 단층을 조사하고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숨은 단층 지도를 완성하려면 2035년 이후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층 정보는 지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전국 단위 조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정오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 TW283편이 기체 결함으로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밤 11시 10분쯤까지 출발이 지연되면서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 승객은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탑승을 포기한 승객들에게는 왕복 항공권 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편도 항공권 20% 수준의 금액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으로 향한 승객들에게는 그룹당 10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 휴진 날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끝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단체 등은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환자단체 측의 발언 들어보시죠.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습니다.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해달라는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설득하셔갖고요. 말로만 죄송하다 하지 마시고 진짜 그 말씀 안 듣게끔 최선의 치료받을 수 있는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동참을 결의하는 등 대규모 휴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대한의협의 집단 휴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동의와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진료를 취소하는 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더 많은 의사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단일 대오 유지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 40개 의대의 수련병원 상당수가 휴진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집단 휴진을 접을 수 있다며 의협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의교육, 전의비 등 각 대학 비대위원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대오의 형태로 굳건하게 지지하고 뭉쳐서 나아갈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태의 해결은 이제 의협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대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18일 집단 휴진 이후 상황에 따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휴진 돌입 하루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기로 했지만 여당이 빠진 대화여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사 집단 휴진이 가시화되고 장기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 환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넉 달을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사지에 내몰린 심정이라며 한 곳에 모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기종 씨 아내는 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다가 골수이식 이후엔 석 달마다 한 차례씩 대형병원 검진을 다녀옵니다. 완치는 아니라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혹시 이게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90개가 넘는 환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휴진! 전공의 집단휴직 넉 달은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지만 이젠 의료 현장을 전부 비우겠다는 의사단체 엄포에 절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좋은 의사는커녕 그냥 의사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이다.
환자들에겐 아예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버티어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집단휴직이 길어지더라도 환자들이 살 방법은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상황. 일부 환자단체들은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기술 발전과 지식 대중화를 위해 YTN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YTN과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오늘 오전 10시 YTN 대회의실에서 바이오 헬스 관련 사업 공동기획 운영 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고 대중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함께 기획 추진합니다. 그럼 김백 YTN 대표이사와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두 기관이 윈윈하는 이런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긴밀하게 협업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그 이해를 더욱 높임으로써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정부 비전 실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제재 이유인데요. 쿠팡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 배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그간 쿠팡이 온라인에서 판매 제품을 나열하는 쿠팡 랭킹 순위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하고 구매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순위나 자사의 제품들을 앞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순위나 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의 기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의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의 PB 상품들은 검색 순위 100위 밖에서 1, 2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기 상품 노출수가 43%, 총 매출액은 76%나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 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 후기 작성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PB 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습니다. 실내로 캐럿 여성 원피스는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이 높은 별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작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3조 원의 물류 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과도한 과징금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0여 개 적발됐습니다. 국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많게는 27% 넘게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과자와 젤리 등 먹거리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고물가 속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슬쩍 줄이는 눈속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모두 33개 제품 용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자와 젤리 등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산 상품은 모두 15개로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은 전체 용량이 40g에서 30g으로 25% 줄었습니다. 사조대림 안심 치킨 너겟은 22%, 오뚜기 컵스프는 16.7% 용량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용량을 낮춰 단위당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쓴 건데 해외 수입 상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하리보 웜즈 사우어 젤리입니다. 100g짜리 용량이 80g으로 20% 줄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적발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로 비달사의 버블껌 막대사탕 용량이 27% 줄며 가장 높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33개 제품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7%까지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에 구매했던 상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용량 대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좀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소비자원은 이들 상품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에 올리고 제조와 수입 판매 업체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용량 변경 상품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변경 상품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주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제조사에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특허청은 2차 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 정확한 심사를 위해 특허 심사 전담 조직을 신설 재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심사 전담 조직은 2차 전지 소재 심사과와 설계 심사팀, 제어 관리 심사팀 등 3개 과로 구성되고 심사 인력도 기존 45명에서 8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허청은 2차 전지 전담 조직 출범으로 우선 심사에서 약 20개월 걸렸던 심사 기간이 2개월로 줄어들고 2차 전지 관련 기술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는 지난 2019년 8,777건에서 지난해 14,39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탄광촌의 골칫거리였던 석탄 경석을 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고 건축자재와 신소재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도와 태백시는 어제 오후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석탄 경석은 지하 채굴 과정에서 무연탄과 함께 딸려오는 돌덩어리로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했으며 관리 주체도 불분명했습니다. 국내엔 강원도 태백과 정선 일대에 2천만 톤 등 모두 2억 톤이 넘는 경석이 묻혀 있거나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석탄 가루를 제거하고 파쇄 공정을 거친 뒤 건축자재나 세라믹 등 신소재로 재가공하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른 더위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응급조치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위로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면 우선 119에 신고하고 즉시 그늘로 옮긴 뒤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줘야 합니다. 물을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질식할 수 있으므로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